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예, 참 덥습니다, 날씨가. 자, 소화장이에요. 이 소화장이 오늘 세 번째인데요. 참 불쌍한 애들만 전부 일찍 죽은 애들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설명하기가 좀 안타까운 사주들인데, 본문을 한번 읽고 다시 임 선생의 증주를 설명을 하고 사례명주 2개를 하고 할게요. 논재, 논살, 논정신, 재나 살이나 정신을 이야기할 때는 사주가 합평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양성 쉽게죠. 키울 수가 있다. 기세가 바유자입니다. 유장. 그래서 길고 무착상, 이거 깎을 착자예요. 깎고 상하지만 않는다면 살이 가로질러 있어요. 비록 수유 있어도 불상신, 일주가 다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우운에서보다도 여태까지 사례명주를 설명하시는데 접대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이 죽더라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주죠. 자, 그래서 임시가 말씀을 하세요. 소화지명은 매견을 보는데 청기, 청하고 기하면 가해, 사랑스러운 자도 나냥 키우기 어렵고, 혼탁 가증자, 혼탁하고 미워하만 할 수 있는 것만 있는데도 이성 쉽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있다. 비록 관계된다라는 거예요. 가문의 지기수라고 해서 가문의 그 운세, 가운, 가세. 봐도 그 근원은 신천지, 얕거나 깊으면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도 좀 살펴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건 쓸데없는 소리인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 또한 소화지명은 시유라고 해서 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과일나무의 싹, 싹이에요. 처음 투출하는,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 의호, 마땅히 배식득콩, 좋게 배제하고 심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것은 부대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당연지사다라는 거죠. 그러나 미생지전, 참 애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붉은 방사, 금하지 않으면, 방사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방사를 금하지 않으면, 않는다는 것은 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독수태중, 독이 아이에게,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받게 되는 것이니, 또 기생지후에도, 이미 태어난 지후에도 태어난 후에도 또한 과의에서 너무 애를 애석하다. 곧 뭐예요? 아낀다.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음식도 무기, 또 꺼리는 것도 없이 먹여. 그러면 안 된다. 한남부죠. 축구다 온 것을 조우를 못 맞춰줘요. 그럼 원인이 된다. 질병이 나타나게 일어나는 것에 원인이 되니 매번 이르게 된다. 무성, 키울 수 없는 것이 되니 소위 난양, 아예 무성하다. 또 5번이에요. 오히려 적악지가 악을 쌓는 집안에서도 또한 무여경, 이건 솔직히 명심보감에서나 있는 소리인데요. 경사가 없을 것이요. 비록 소화지명이라도 청하고 기하고 순수한 자도 소위 난양, 이렇게 하면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유등 관우 또한 또 무슨 관계가 되느냐 하면
분묘가 음양지기. 음양의 어떤 꺼림을 가지고, 분묘, 조상묘예요. 꺼림을 가지고서 천개 손괴. 예, 옮겨서, 고쳐서, 깨트러지는 거죠. 파헤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럼 마음대로 이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런 결과, 요망, 일찍 죽게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고로 소화지명은, 이건 쉬울 이자입니다. 불이간, 쉽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가르친 게 계속 있는데, 가르친 거는 솔직한 얘기로 적초수 징의에는 없는 소리예요. 설하고가 정주한. 설하고가 보고서 이거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해서 빼버린 것 같아요. 예. 제 차수,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를 수단지회, 그 밖에도 그런 연후에 명을 논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무 소리, 여태 이 소리는 별로, 사주를 보는데, 참고할 만한 자리는, 사주는 이론은 아니죠. 그래서 필수, 반드시 사주가 화평해야 되고요. 불편불고, 한쪽으로 편거되거나 메말르지 말아야 돼요. 무충무국, 충도 없고 극도 없어야만 돼서 통곤 월지에 있고요. 또 기는 어디에? 생시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해서 월지와 생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살이 왕하면, 이거 이제 좋은 소리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사주명리에서 있는 거예요. 살이 왕할 땐 유인, 인성이 있어야 되고요. 인수가 약하면요, 유관, 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관이 쇠약하면요, 유재, 재성이 있어야 되고요. 재성이 가벼우면 유식상, 식신생자잖아요. 식상이 있어서 생화유정, 생하고 화하는 게 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유통불패, 흐르는 것이 어그러지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의 일신 득영, 하나의 용신을 잡고서 얻어서 쓸 때 시종, 처음서부터 끝까지 상탁, 서로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양의 통정, 용신과 시신의 통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용신과 일지관의 통정이죠. 정통, 보상비호, 서로가 비호하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문제예요. 미교운, 대운이 되기 전에 유년에 평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교운, 대운을 이미 타고 있으면은 운도 안상, 운이 편안하고 상스럽게 흘러야 되는 것이, 차가 이것이 말하는 게 기세가 유장이라고 해서 길게 되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이 양성이 쉽게 아이를 기를 수가 있다. 반차죠. 이와 반대가 되면 난양을 기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나머지예요. 이건 살에 관해서예요. 다단. 많이. 이거 관살은 아닙니다. 저 관찰을 쓴 건 살이 가로막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가로막는 살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진계 요망. 모두 잘못된 거다. 살 많다고,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요기, 하등, 혹인, 어떤 사람, 요긴, 이런 것으로서, 어떤 사람을, 이건 유혹할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익직조, 하등 신살, 명조에서 어떤 신살이 있어도 필히 반드시 일제 소재, 그러니까 살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참 살을 적천수 심여점 선생은 아주 살을 무척 무서워하는데, 이 적천수에서는 그렇게 살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평진정과 적천수의 차이예요. 이 절 끊어라 라는 거예요. 장래지류, 장래에 잘못된 오염된 이론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파랗게 제가 옮긴 것은 철조선생의 쓸데없는 뭐라고 해요? 노파심, 사족, 그런 겁니다. 307번, 7번과
8번을 할 겁니다. 네. 6번은 양인격이고요. 예. 이 사주가요, 7번인데요. 인수가 중중하잖아요. 그럼 좋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모다별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많아서 자식이 죽는다 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모다별자 사주예요. 한쪽으로 편고하면 안 돼요, 사주는. 일단. 그러면 이게 지금 보세요. 이 사주가 임신, 무신, 임신, 무신에서 여기 없는 글자가 뭡니까? 목화가 없잖아요. 네, 목화가 없어요. 그러면 편고하다는 거예요. 5개에서 2개가 없으면 3개만 있다. 그 중에 금이 강하니까 금체 화목령조에서 화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금을 중심으로 해서 토, 금, 수를 쓰는 사주예요. 자, 이 사주가 이렇게 되면 이 사주 이 초년에 괜찮았어요. 근데 이 사주 요 전입, 그러니까 교운, 대운이 들어서기 전에 죽은 사주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임수생후 출령이에요. 네, 가을에 태어났죠, 임수가. 지지개 장생, 네, 좌장생, 네, 장생을 깔고 앉았습니다. 천간 양우양임, 네, 2개의 무토와 2개의 임수가 있어요. 대세관지, 네, 큰 세력으로 보면 지전일기, 양간부자, 예, 2개의 또 천간은 또 섞이질 않았어요. 예, 토 이렇게 해서 섞이진 않았죠. 예, 사주. 그래서 자, 살인상생이다. 아, 살인상생이다. 예. 위 대기격, 대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금다수탁이에요. 금이 많으니까 수가 탁해질 것이요. 모다자병, 예, 엄마가 많으니까 아들이 병이 걸릴 것이니, 사주에 무, 화극금, 예, 화가 금을 극할 만한 것이 없다. 예, 금은 반대로 불능생수, 그러면 술을 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소리고, 금은 금이죠 뭐. 무토지 정화, 진서로 금. 이 무토는 모두 신금에게 설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생금으로. 예. 위 편거지상이다. 필연 난양. 반드시 이건 키우기가 어려울 것인데, 명리개허, 명예이익이 모두 헛될 것이다. 과연 사후, 예, 언제 죽었냐? 3세 갑술년에 죽은 사주예요. 그런데 이 대운을 지금 이렇게 풀어보니까 대운이 이게 5대운으로 흘러요. 이건 아직 교운에, 교적된 운에 들어오기 전에 갑술년이 오죠. 3세에. 왜? 임신, 대유, 갑술 되잖아요. 연으로 따지니까. 갑술년에 3세에 죽은 사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예언은 안 맞는 것이 좋다. 모다자병 천간으로 평원이 양부터 투칠해서 중과하려는 일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심요청 격국으로는 생략해요. 왜냐하면 300번에 또 인수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인수격은 혹격이죠. 예, 저 인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상신과 부신이 뭐죠? 금에서 토, 금, 수를 쓰는 사주예요. 예, 그러면 이런 사주가 그래도 토, 금, 수를 쓰겠다고 하면 금은 괜찮은 거예요. 천연 때문에요. 목은 안 좋겠죠. 금이 강하니까 목은 안 좋아요. 수는 그래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운이 교적 접기 전에 투입되어 3살에 갑술년에 죽은 사주죠. 이거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거 제가 잘못했군요. 이거 뒤에다 했네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게중심 이론이 오행청매로 건조 금이 6.9입니다. 수 3.3 금수죠. 목 0.0 화 0.0이에요. 토가 3.15 그래서 목화가 없으니까 부재불용하고요. 정제오행을 중심으로 토금수 오행 중에요. 그 수금 용의신이 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대응 역시 잘 갖고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갑술년에 죽었다는 명기다. 그렇다.
이 명절은 대운수가 5대운부터 시작하니 아직 대운이 접목하지 않아 세운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참 안 된 사주죠. 307번을 보겠습니다. 예. 일단 만약 지금 살았다면 34살일 텐데요. 오대운입니다. 오대운 전에 사망한 사주죠. 갑술 세운에 사망한 사주입니다. 예, 308번 하겠습니다. 또 예, 이것도 녹곡격이에요. 이게 본래 제가 참 첫 번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토 속에요. 이렇게 무토가 들었죠. 그래서 칠살격으로 제가 잡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토 속에 또 을목에 뿌리를 둔 간목도 투출했고요. 개수도 또 임수로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럼 사주가 이 진토에 모든 뿌리를 갖고 있어요. 임수도 나 자신이 되고요. 근데 제가 녹곡격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왜 녹곡격으로 잡으려면요, 신진 해서 자가 빠졌어도 이게 반합이거든요. 이걸 회라고 그랬죠.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반해했어요. 격국론에서는 반해만 해도 인정을 해서 자수로 보는 거예요. 자수 속에는 임수가 들었죠. 임계수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녹곡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녹곡격의 용신이 바로 뭘까요? 수가 용신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토를 써야 되는데, 무토 쓰기는 녹곡격에 수는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사주는 금이 칩니다. 수는 그래도 격으로 잡지만 금이 채죠. 금이 채로서 일단 화목영조에서 화가 불영입니다. 없으니까요. 그럼 목은 쓸 수 있느냐?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은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대운에서 들어오는 또 초년대운이 괜찮죠. 근데 죽었다, 어려서. 편고지상이라고. 이것도 또 모다자병이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 볼까요? 임수생우, 개춘. 마지막 봄에 태어났어요. 사후 살인상생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살인상생. 지지, 사무장생. 세 개의 장생을 만났죠. 식신제살위권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그래서 이게 제사라는 이 편관을 쓰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여기 식신이 있죠. 살은 재에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용신으로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비격이 되는데, 알지 못함이라 춘토의 기운은 허하다. 그러니까 저 무토가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월투 간목이 투출했으니 부단 진토 이 목국토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목국토 할 수 없어요. 그냥 진토 속에 여기가 오히려 뿌리가 되죠. 시간에 무토 역시 극을 받는다. 이 목국토는 하는 겁니다. 오행무하, 또 화가 없으니 미득 어찌를 못한다. 생생지묘. 생하고 생하는 그 아름다움을 얻지 못한다. 또 모담의 자병이에요. 엄마가 너무 많아서 자식이 병이 들었다. 편고지상이다. 필연 난약이야. 반드시 이건 키우기가 어려운 사주다라는 거예요. 후사 뒤에 두중, 이게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로 마마죠. 마마. 홍역, 홍역입니다.
이쪽으로 죽었다라는데 이게 참 3대운인가 그런데 화는 그래도 물론 들어와서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안에 화가 있어서 화를 용신을 잡았을 때 화대운이 좋지, 만약 이렇게 화가 없는 상태에서 화운으로 들어오면요 큰 힘을 받지 못합니다. 용신으로서 그냥 이렇게 편안했을 뿐이었을 건데 이게 아마 3대운인가 그런데 3대운을 넘기기 전에 먼저 교운 교접대운에 전에 죽었는지 어쩌는지 참 그러네요. 유년에서 죽은 모양이다. 참 저 갑진월에 남방운을 만나면요 사후도 중인데 이게 참 유년에 그냥 망하게 된 사주였습니다. 네. 또 이거 토 4.3 금 3.9인데요. 저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오히려 금이 찰 것 같습니다. 토생금 하는. 그래서 저도 또 격금으로는 신진 반합수 임수가 투출해서 럭곡격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을개무가 천간에 투출해서 합격을 갖추었으나 참 안타까운 사주죠. 네.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308번입니다) 네, 지금 미토대운 34살 됐습니다. 참, 3대운인데, 이 화운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두증, 천연두, 홍역, 마마죠. 를 죽었다면 어려서 걸리는 병이니까, 이 사화는 믿을 게 못 돼요, 사실은요. 저 신금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서 사화는 믿을 게 못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썩 기분 첩조 선생님 설명하시는 것과 제가 설명하는 것에 좀 차이보다도 어떻게 아이 때 어려서 죽었다는 소리에 제가 좀 기운이 좀 빠지네요. 자, 여튼 용신은 잡았습니다. 용신은 똑같이 잡았는데 용신 그러니까 교접대운이 되기 전에 죽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한쪽으로 사주가 평가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선전을 할래다 제가 별로 썩 좋은 기분이 아니라 아이가 죽으면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겠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